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대립은 조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대립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양 열강의 침략 위협과 일본의 개화로 인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라는 배경 아래 조선의 자주성 유지와 근대화 방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통해 깊어졌습니다. 두 인물의 대립과 그 결과는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1. 대립의 배경세국과 개화 정책. 흥선대원군의 집권 1863만 1873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 어린 고종이 즉위하면서 섭정으로 집권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내부적으로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부패하고 외부적으로 서구 열강과 일본의 개방 압력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위협을 막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쳤고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 중건 등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당파 간의 갈등을 억제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명성황후의 개화지향 대원군이 섭정을 마치고 물러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의 강경한 쇄국 정책과는 달리 조선의 근대화와 외교적 균형을 도모하며 외세와의 관계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나 청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조선의 자주성을 유지하려 했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개화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대립. 정권 교체와 권력 갈등. 1873년 고종의 친정선언으로 대원군이 물러난 후 명성황후와 개화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원군은 권력에서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반발해 명성황후는 개화파와 손잡고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을 외교적으로 압박하여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조선의 항구를 개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민씨 세력의 성장과 대원군의 재집권 시도. 명성황후는 왕실의 외척 세력인 민씨 가문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조선의 보수적 인사들과 손잡고 민씨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특히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민씨 세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대원군은 청으로 납치되어 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외세의 개입과 조선의 혼란. 합신정변천 884 조선의 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개혁을 시도했지만 청나라의 강력한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며 내정에 개입했고 이는 일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보개혁과 을미사 변천 894만 1895 청일 전쟁 1894만 1895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가보개혁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조선의 자주성을 점점 더 위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했으나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암살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내부에 큰 충격이었고 조선의 자주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대립의 결과와 조선의 패망. 러일전쟁과 조선의 외교권 상실. 1904만 1905 명성황후가 암살된 이후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무대가 되었고 러일전쟁 1904만 1905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일본은 을사능약 1905를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한일합방 1910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 지위 아래 정치적 독립을 잃었고 최종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대립은 조선이 근대화를 위한 통일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하였고 내부의 혼란과 외세의 침탈을 가속화했습니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중 한 명을 조선 패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시대 상황과 정치적 한계 속에서 그들의 정책이 조선을 패망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각자의 대립과 외세 개입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를 일관되게 지키지 못했던 점이 패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조선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외세 침략을 막으려는 의도였지만 장기적으로 조선이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대화의 흐름에 적응한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는 동안 조선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하며 자주성을 지키기보다 세계 흐름에서 고립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명성황후는 외세를 활용해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지만 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조선 내 개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세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그녀의 정책은 일본의 자극을 불러왔고 결국 을미사변으로 그녀가 일본에 의해 살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선의 패망에는 흥선대원군의 고립적인 쇄국 정책과 명성황후의 외세, 의존적인 개화 정책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통일된 비전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외세의 간섭에 대한 대응 실패가 조선을 결국 식민지화의 길로 이끌었습니다.